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5일 화요일 오늘은 두산그룹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 수혜기업으로 이제 두산을 들고 싶은데요. 두산, 두산중공업, 두산파켓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이 지금 대표적으로 상장이 돼 있는데 이 기업들이 신정부에서는 수혜를 받을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항상 정권이 바뀌면 어떤 수혜를 받는 기업과 피해를 받는 기업이 반드시 나오는데 전 정부에서 두산그룹이 좀 피해를 받는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산,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두산마켓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기업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결론부터 봅시다. 15만 원까지는 존버이다. 그렇죠? 네. 그룹 자체가 재무구조 개선에 성공을 한 것 같다. 네, 성공이죠. 네. 자회사 두산중공업의 상승이 가장 큰 성공의 어떤 모멘텀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매력적인 비상장 기업을 많이 들고 있다. 대표적인 게 로지스틱, 네, 로보틱스,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이러한 향후에 두산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 기업들을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지주사의 모습을 보고 있죠. 신정부 수혜그룹으로 두산그룹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신정부의 수혜가 된다면 뭔가 신정부와 호흡이 잘 맞아야 되고 산업구조가 또 잘 맞아야 되죠. 이런 면에서 두산은 올해 새로운 반등의 계기를 잡은 그런 그룹 중에 하나이다. 이런 기업들은 사서 장기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은 올 한 해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그러한 분석이 예상과 분석을 해봅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보면 14만 8천 원까지 올랐다가 8만 5천 원까지 빠져서 최근 다시 12만 7천 원까지 1차 반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그룹들이 다 기업들이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인데 동사는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두산중공업과 원전 관련 이 핵심이 기업의 어떤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체 매력도 있지만 원전이 기업을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MACD도 거의 이제 고점을 향해서 가서 추가적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고점 15만 원까지는 찍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으로 존버 영역으로 15만 원 되면 일단 좀 팔아주고 또 빠져서 10만 원 근처에 오면 사주는 그러한 전략이 가장 유리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동사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죠. 외국인들은 이러한 지배구조가 있는 이러한 홀딩 컴퍼니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동사의 매력을 발견하고 꾸준히 매수한 그러한 서로 반대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봅시다. 재무구조에 성공을 했다. 그렇죠. 1조 5천 정도 두산중공업이 이제 유상증자를 하면서 재무구조에서 완전히 성공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 비즈니스 사업 분야에서 어떤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자회사 중공업이 원전을 중심으로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또 하나 자회사 바켓도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음에 리오픈이 된다면 새로운 어떤 인프라의 확산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런 면에서 바닥을 치고 기계업종도 상승이 올라올 것이다. 이런 가정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매력적인 비상장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로지스틱, 로보틱스,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이것들이 이러한 요인들이 키워드들이 동사를 관통할 수 있는 핵심을 꿰뚫을 수 있는 기본적인 키워드로 보여집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가? 두산그룹의 지주사죠. 동사는 두산중공업 등 22개의 계열사를 포함한 두산그룹의 모회사죠. 총 23개의 계열사가 있답니다. 동시에 자체적으로 전자 비즈니스와 디지털 이노베이션 비즈니스 등 자체 사업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지주사들은 자체 사업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뭐 부동산 임대업이나 관리업 그리고 이제 브랜드의 비용을 먹고 사는 건데 동사는 전자 분야에서 자체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먹고 살 만한 자체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게 독특한 면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분석이 되는 거죠.
전자 비즈니스는 약 전체 매출액의 5.1%를 차지하는데요. 뭘 하느냐? 동사의 비지 사업부는 전자제품 필수품으로 사용되는 인쇄 회로 기반 PCB의 핵심 소재인 동박 적층판을 생산 공급하고 있다. 동박 적층판, 일명 CCL이라고 그러는데 쿠퍼 크레들 라미네이트라고 해서 동박 적층판. 이 동박 적층을 해야만 이 PCB 회로 기판 위에 뭔가를 세울 수 있고 전력을 통할 수 있고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소재 기판이죠. 기판의 중요한 한 부분이죠. 소재 제품입니다. 동사의 CCL은 스마트폰, 반도체, 통신전비 등 첨단 전자기기 기술 진보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인쇄 회로 기판이 모든 것의 기본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동박 적층판이 중요한 사용처로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거죠. 특히 반도체용 패키지 CCL, 반도체 패키지에 사용되는 동박 적층판, 통신 장비용 NWB, 네트워크 보드에 사용되는 동박 적층판, 스마트폰용 FCCL, 플렉서블 CCL, 플렉서블 어떤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그러한 인쇄 회로 기판에 사용되는 동박 적층판, 전장용, 그다음에 전기차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되는 동박 적층판 등 이러한 고루고루 중요한 그러한 동박 적층판을 생산하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다는 게 동사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동사는 전극도 생산을 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소재인 전극을 양산 중에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의 핵심인 전극을 양산 중에 있는 거죠. 미래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핵심 부품을 개발하여 글로벌 완성차의 승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사업부는 5G,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등 미래의 지향적 포트폴리오 구축을 기반으로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지주사가 주로 자회사의 수익이라든지 자회사의 로열티를 먹고 사는데 이 회사는 어느 일정 부분은 자기 자체 사업분을 가지고 있고 매력적인 또 비상장 자회사를 키우고 있고 또한 거의 한 60, 70%는 또 자회사들이 거의 바닥에서 헤매고 있다가 이제 고개를 쳐들고 턴어라운드 하는 이러한 3종 세트 아주 긍정적인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동사는 최근에 재무구조 개선에 노력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자회사가 두산중공업이죠. 2021년 11월 26일 결의한 주주배정 유상증자 그래서 2022년 3월 4일 주당 1385원에 신주 82,287만 주가 상장이 됐습니다. 돈으로 약 1.5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단기적으로 어떤 재무적인 문제는 거의 개선이 되는 그러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 아주 구조적 변화를 잘 이루었죠. 이렇게 미리 하고 최근에 이제 긴축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 이러한 글로벌로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회사가 잘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기본 밑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아주 잘 끝낸 게 동사에게는 너무나 큰 매력 포인트가 됐던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힘을 척축한 후에 테스를 샀죠. 네, 반도체 장비 회사인 테스를 살 정도로 새로운 영역으로 구축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전자비즈가 약 5.1%, 네, 동박적층판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산업 차량용 또 사업부가 있습니다. 지게차를 만드는 산업 차량용, 그 다음에 디지털 이노베이션 쪽으로 IT 서비스와 상품을 하는 비즈니스가 아주 작은 부분이 있고, 두산중공업이 전체 29.3, 두산인프라코어가 20.3, 두산바캡이 30.6, 두산건설이 7%, 두산큐어셀 1.6, 이렇게 중공업, 밥캡, 두산퓨어셀, 두산인프로코어 이러한 중요한 기업들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관련된 모든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읽어보면 자체 방금 앞에서도 침이 마르도록 강조했던 자체 사업부가 매력적이다. 두산이 자산 유동화를 과정을 거치면 약 7천원대에 육박했던 자체 사업 분기 매출익이 3천원대로 내려앉았지만 자산 유동을 하면서 팔아먹었죠. 남아있는 전자 비즈니스 사업부가 건재할 뿐만 아니라 정방산업의 수요 증가와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체 사업부가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부가치 제품 비중이 늘면서 단가 인하 압력이 큰 특성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익 흐름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그렇죠? 동박적층판이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거죠. 모든 전자제품은 다 사용되고 또 퀄리티가 높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Q가 늘어나죠. 그래서 P가 빠지는 것을 Q가 보강을 하면서 리커버리를 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동사에게 동그룹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두산 자체 사업부의 매출을 보면 전년 대비 5.8%나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1.9%를 상승을 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상승을 한 모습을 보이죠. 전자비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2%, 12.3%를 기록했으며 자체 사업 전체 실적에서 매출은 63%, 영업이익은 80%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절대적으로 전자비즈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재무구조를 위해서 자체 사업부까지 줄인 두산은 구조조정 전에도 자체 사업부의 실적을 이끌었던 전자비즈가 건재하다는 것을 지난해 실적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전자비즈는 2022년에도 전방 산업의 수요 증가와 신규 고객 확보로 실적 개선세가 예상이 될 정도로 브라이트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2020년 상반기에 산업은행과 수출은행하고 맺고 있던 3조 원의 긴급 운용 자금을 2022년 2월 8일 모두 상환하면서 금융권과 맺은 차입 약정 계약이 모두 해지가 됐죠. 이제는 자기 힘으로 호흡을 할 수 있고 사업의 영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동사의 재무건전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또한 두산중공업의 모회사로서 자회사 어려움을 해소를 위해 희생을 감수했던 두산도 두산중공업 유상증자에 참여 후 남은 잉여 현금으로 ABS를 발행해서 돈을 하고 남은 현금이 있었죠.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장비 업체인 테스나를 인수를 했죠. 테스가 아니라 테스나를 인수하면서 사업에 적극적으로 스프레드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사의 이러한 모습들이 시장에서는 높게 평가를 해줘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근데 12만원까지 올라왔는데 전고점 15만원 정도 오면은 팔아줘야 되는 그러한 또 나름대로의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동사의 그 전자 비즈가 매출액이 약 9천억 정도 했다면 다음에 2020년 거의 1조 가까운 영업이 매출이 증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죠. 다음으로 매력 포인트는 비상장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상장 자회사가 신정부와 너무 코드가 맞는 거죠. 첫째는 두산 로지스틱 DLS, 두산 로보틱스 키우죠.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 두산이 이러한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두산의 성장을 담당하게 될 대표적 자회사들로 세개 회사의 매출 합산액이 2019년 236억, 20년 369억, 21년 1035억으로 매년 증가 중에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DL에서 두산 로지스틱은 신규 수요처 확보로 2021년 매출액이 300% 이상 증가하면서 3사 합산액의 절반 이상을 두산 로지스틱이 장악을 하는 거죠. 네, 아주 물류 대란이 일어났으니까. 로보틱스는 제품 라인업 확대로 83%가 증가했고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도 신규 고객 및 파트너십 확보로 108%나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설비 자동화 필요성으로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핵심 부품 내재화에 의한 가격 경쟁력으로 2022년 매출이 90% 이상 증가한 2천억 이상을 호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회사 1,000억이었는데 이제는 2021년 3,000억이었는데 2022년은 2천억까지도 매출액이 더블로 증가하는 거죠. 두산 로지스틱스가 2021년 성장을 주도했다면 올해는 로보틱스가 성장의 주인이죠. 주로 산업용 로봇이죠. 아마 산업용으로 쓰이는 물건을 옮기고 이런 산업용에 쓰이는 로보틱스가 두산의 주력인 것 같습니다. 로보틱스의 매출 증가 폭이 컸던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도 향후의 성장의 주력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매력적인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이게 비상장이라는 게 더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계열사 가치가 5조 2천, 상장 계열사가 4조 6천, 비상장이 5,100억,
그렇죠? 그리고 자체 사업 8,200억. 이렇게 해서 계열사 가치에서 순차익금을 빼고 발행주수로 나눴더니 약 주당 19만 9천 원, 약 2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나오더라. 지금 12만 원이니까 뭐 15만 원까지는 달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사의 향후 전망을 보면 가스터빈 분야를 또 진출하죠. 가스터빈 부분은 국제사업과제로 개발한 가스터빈이 작년에 최종 시험 검증이 완료되면서 올해부터 국내 복합에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작년 9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르면 국내 22기가와트가 신규로 2030년까지 발주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동산이 이러한 가스터빈 시장 확대로 시장에 아주 크게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매출액이 증가할 걸 보고 있는 거죠. 탄소 중립으로 가스터빈 쪽이 위축 우려가 있었지만 동사는 중장기적으로 수소를 직접 연소할 수 있는 제품을 준비하면서 2030년과 2040년에 걸쳐서 수소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터빈을 하다가 이제 수소로 바뀔 수 있는 그 터빈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설계 능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탄소 중립 영향에 따라 위축되는 게 아닌 수소로 성장 가능성의 포텐셜을 잡아먹는 삼아가는 발판으로 하는 그러한 하이브리드 전략이 동사의 매력적인 부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인 수소 분야를 또 장기적으로 키우는 거죠. 수소 사업부는 기술 개발 초기 단계지만 수소 발전의 기본 기술은 발전 설비, 보일러와 터빈, 온천 기술을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보일러와 연소 설비와 터빈 노즐 등을 수소에 맞게 하는 기술 개발은 이미 시작했고 정부와 같이 협의 중이다. 오케이, 지금은 가스 터빈을 쓰지만 나중에 수소가 들어왔을 때는 보일러와 터빈을 수소에 맞게 고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 거죠. 적어도 2027년 이후에는 수소 발전을 위해서 실제 발전소에 모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동사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가스터빈, 장기적으로는 수소, 중기적으로는 신재생 분야를 또 계속 뚫고 가는 거죠. 신재생 분야는 작년 8기가와트급의 대형 해상풍력 개발 완료 후 올해는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8기가와트급의 해상풍력 관련된 터빈을 개발했죠. 현 정부는 국내에서 약 20kW 해상 풍력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동사는 여기에 8GW급 수준으로 국내 풍향이나 공급망에 맞춰서 8GW급이 적절했던 것 같네요. 이러한 것을 최적화시키고 정부와 함께 개발을 완료해가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재생 분야는 신정부에서도 당연히 이걸 죽일 수는 없죠. 이건 글로벌 트렌드니까. ESS, 저장장치, 신재생 EPC들도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프로젝트 단위도 수천억 대 규모로 커짐에 따라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두산중공을 통해서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를 이야기할 때는 차세대 원전 분야를 뺄 수가 없죠. 스몰, 모듈, 차세대 원전. 차세대 원전 사업부에서 동사는 SMR 주기기 제작 및 여러 설비 공급자들로부터 글로벌 SMR 선두주자인 뉴스케일사를 전략적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제가 두산중공업 때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회사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략적 파트너로 삼고 있습니다. 뉴스케일사도 곧 3월에 상장을 하죠. 초도기에 기자재적 제작을 위해서 기자재 제작을 위해서 올해부터 소재 수주부터 실질적인 수주가 진행 중이며 현재 동사는 뉴스케일사와 그 이외의 일부 추가 다른 업체들과 물량 중 상당 부분이 가시화된 수주들을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연평균 8천억 가량의 수주 계획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업사이드 포텐셜도 발굴 중에 있는 거죠. 네, 뉴스케일사와 협업해서 연평균 8천억이니까 올 한 5, 6, 7, 800억 정도의 그런 수주 사업을 따려고 좀 노력 중인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은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소형 원조인 SMR 시장에서 동사는 글로벌 SMR의 파운더리라는 명성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과 역량을 계속 확보할 거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파운더리 정말 좋은 이야기네요. 기술력과 어떤 능력을 가진 기업. 현재 SMR은 뉴스케일사를 필두로 2003년도에 초도기
건설이 예상되고 2023년이겠죠. 23년에 초도기 건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MR 건설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면 동사의 중공업 사업부가 당연히 매출액과 수익이 늘어날 걸 보이죠. 뉴스케일사와 SMR과 함께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막연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거기에 기자재와 가스터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기기 제작 및 여러 설비 공급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숫자에 찍혀 나온다는 거죠. 네, 좋은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사의 영업이익 추이 한번 봅시다. 2021년에는 매출액이 13조, 그렇죠? 영업이익이 9,500억. 22년은 13조에 1조 정도. 그렇죠. 이게 이제 연결로 잡혀 있으니까 자회사들 것이 다 함께 들어오죠. 파워는 12.1배. 네, PBR 1.1배. EV/EBITDA 9.8배. 이 정도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 의해서는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매출액은 크게 늘어나진 않죠. 근데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고 신정부의 입맛에 맞는 그런 그룹이다, 기업이다. 그게 그 회사의 지배주죠. 홀딩 컴퍼니가 두산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5만원까지 존버의 전략을 추천합니다. 네, 두 번째 시간 두산중공업에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